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오연의 유흥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기도 했고 여러 가지 형사체계의 변화가 있는 해였습니다. 저희도 수년간 끌어오던 사건들 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은 아주 중요한 사건도 있었고요. 고위공직자, 의료계, 회사원 등 여러 직군의 의뢰인의 사례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보면 1000여 건 가량 되는 형사사건을 선임을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 파생되는 영장사건이나 보석사건들, 항소심들까지 따지면 아마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이 건들은 올해 수임된 사건들이고 저희가 모두 세어보진 않았지만 진행되는 사건이 2000여 건은 훌쩍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건대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주요한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올해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 의뢰가 정말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경찰에 재직할 때 관련 수사를 많이 진행해 보기도 했고 포렌식 센터를 맡고 있는 양재민 대표 변호사님도 계시고 해서 의뢰인분들이 많이 신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올해의 키워드는 당연 메가클라우드죠. 한 의뢰인분이 메가클라우드의 네이버 계정으로 인증받은 계정으로 접속하여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실로 입건되셔서 저희 법인을 조심스럽게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수사기관이 선임 당시에 이미 성착취물 다운로드 기록을 확보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난이도가 높았던 사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압수수색 영장을 많이 집행했고 막상 압수수색에 나가서 다운 기록들을 발견하고 나면 거의 범인을 잡았다 생각하고 처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의뢰인도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을 때 반쯤은 거의 포기 상태이셨습니다. 당시 제가 의뢰인분 면담을 굉장히 길게 진행을 했고 차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소지한 바도 없고 시청도 안 했고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었는데 물론 가정에서 수사관이 많이 화도 내시고 그래서 저희도 반박하는 의견서를 많이 내면서 그 과정을 거쳤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사건이 종결돼서 의뢰인께서 아주 흡족하게 만족하시면서 고마워하셨던 사건이라 저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 사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의뢰인분들이 많이 참고하실 만한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건입니다. 사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의뢰인분들은 본인이 연루되었다는지도 모르고 가담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평범한 학생분이셨는데 여행사 아르바이트에 지원해서 일을 하고 계셨고 별 의심 없이 일하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었죠. 결국에 의뢰인은 피의자로 입건되시고 부모님과 울며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경제팀장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수사들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처지의 피의자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가담하고 하루에 10만 원 일당을 받으시더라도 일단 처벌받게 되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분은 피의자 되기 직전에 취업이 되셔서 정상적인 직장에 다니셨던 터라 마음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더 많이 몰입했던 건으로 기억을 하고요. 사실 경찰에서 팀장을 하다 보면 팀원도 챙겨야 되고 사건의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생각할 게 많은데 어떤 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내리려면 명확한 근거나 근거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안 그러면 봐주기 수사나 잡음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들을 많이 고려하였고 그래서 이 사건도 그러한 점 위주로 들여보고 입증하고 반박 의견서를 내면서 의뢰인들이 적은 계약서, 식비, 교통비 그리고 상피해자들 대한 내역까지 본 다음에 종합해서 의견서를 굉장히 공들여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저희 법인의 진심이 통했는지 검찰까지 사건은 가지 않았고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고 물론 보이스피싱 가담했다는 취지 것 자체는 굉장히 중한 범죄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가담이 되었 경우도 있으니 명의를 대여하거나 알바를 하시기 전에 잘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성범죄로 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먼저 우리 검찰의 검사님들은 대체로 법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히 검토하시기 때문에 일단 한번 검사님이 영장을 청구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영장이 발부되는데요. 약 10건 중에 8건은 통상적으로 발부가 되는 편입니다. 사실 영장 한번 발부되면
적부심이나 보석 신청 인용은 더 힘들기 때문에요. 영장실질심사는 거의 형사 판결 직전처럼 변호사들이 밤을 새서 대응을 합니다. 이 의뢰인 분은 정말 안타깝게도 한 사건에 2번이나 영장 청구를 받으셨는데요. 저희 법인 변호사님과 이분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중간간 사건이었는데 처음부터 저희를 찾아주셨고 경찰 조사 도중에 한 번의 영장 청구가 되어 영장 실질심사가 열렸고 저희 법인에서 영장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불리한 몇몇 증거들에 대해 검사님이 보완하셔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였고 흔히들 이것을 영장 재청구라고 하는데요. 의뢰인분은 대기업 다니셨던 분이었는데 이 사건에 모든 걸 거셨고 흔히 검사님도 많이 노력을 기울였던 사안이어서 저희도 상당히 심적 부담을 많이 느끼면서 사건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성범죄로 피해자분들이 큰 고통을 겪고 계시기도 하고 이에 못지않게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린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각자 처하신 환경에서 억울한 일이 없게끔 최대한 도와드리는 게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나 저희 법인 소속 변호사님들도 많은 경각심을 갖고 사건을 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 외에 정말 좋은 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지만 여건상 이 자리에서 모두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사실 2,000여 개가량의 형사사건을 저 혼자 모두 처리할 수는 없었기에 저희 법인은 저뿐만 아니라 56명이나 되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들이 계시고요. 이분들 모두 유능하시기 때문에 모두 사건이 배당되면 일사불란하게 사건을 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 법인이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에 빨리 커왔냐고 물으시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가 법인 설립 5년 안에 변호사 인원이 50명대가 되는 중견 법인이 되는 건 쉽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데에는 항상 사건의 결과만을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인사평가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소속 형사 변호사님들도 그리고 저 역시도 결과 하나만 생각해서 저희 법인이 빠르게 큰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사건이 많은 법인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대할 때 비슷한 사건의 해결 사례를 활용하기도 쉽고요. 또한 저뿐만 아니라 검사 출신, 판사 출신, 군검사 출신, 교육청,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님들도 적극적으로 모든 사건 해결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적인 형사사건에 있어서 비교적 처분권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서 사건의 결과가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연은 전국 9개 지사가 있고요. 24시간 출중한 상담실장님들이 전화를 기다리고 계시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실성의껏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법인에 편하게 오셔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